안녕하세요. 이윤하입니다. 제가 베타뉴스 TV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김수정 아나운서의 후임으로 여러 코너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 이윤하가 맡은 첫 코너는요. 바로 북토크! 네, 오늘 모실 저자분은요. 최규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최규문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 이름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페이스북 전도사로 좀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책을 한 권 새로 쓰는 바람에 졸지에 그 유튜브 전문가로도 지금 자꾸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유튜브를 좀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전문가로서 책을 출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걸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가 지금 베타뉴스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베타뉴스하고 인연도 아마 그때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2010년에 그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첫 책을 써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페이스북을 한글로 소개한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네. 예, 그 바람에 이제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해줬고, 그때부터 이제 강의 요청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뭐, 생각지 않게 이 강의, 뭐, 교육, 이런 쪽으로 10년을 먹고 살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이번에 내신 책이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제가 혼자 왔지만 네네. 사실 혼자 쓴 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민진홍 네, 선생님이라고 민진호 쌤. 예, 네. 두 분이 이제 자랑해서 이제 두 사람이 공저를 한 책인데 네네. 그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예, 파트 3이 이제 제가 썼던 부분이고 파트 1하고 2는 이제 민진홍 선생님이라고 쓰신 분인데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이 광고 미디어 쪽에서 오래 그 일을 하시다가 국내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급성장을 했지만 네, 그렇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튜브는 이미 거의 한 4, 5년 전부터 거의 비즈니스 하나의 도구로 이 자리를 잡았던 그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진홍 선생님이 그거를 일본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한 4, 5년 전부터 이 유튜브가 그 새로운 그 이 미디어 그 뭐 대주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계속 유튜브에 미친 남자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갖고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다가 책을 쓰세요. 이제 유튜브가 그렇게 전면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책을 좀 쓰셔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올해 초에 유튜브 마케팅 혁명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쓰셨구나. 네. 그거의 연장선에서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책 낼 때만 하더라도 출판사랑 약간 그 다툰 부분이 있는데 예, 왜 다투냐면 이 책의 뒷부분에 네네, 뒷부분에. 어떻게 누구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할 것인가를 소개하는 날에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어쨌든 그 유튜브 마케팅 혁명의 그 초점이 뭐였냐면 일반 유튜버들이 그 광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일반 개인 기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니면 이제 작은 기업들이 실제로 유튜브가 전면화된 이 상황에서 이 채널을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면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관점에서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 모델을 찾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자. 이용하는 방향. 그렇죠. 네. 그 관점에서 쓴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출판사랑 조금 초점이 달랐던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제목을 보니까요. 너무 제목만 봐도 딱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이거 제목 누가 지으신 거죠? 제가 냈어요. 맞아요? 원래는 책을 쓸 때 제목을 뭘로 하고 시작할까 이제 가칭을 붙이거든요. 네. 첫 번째 가칭이 이제 요 이름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상위 노출이라는 게 원래 가보시면 이제 검색 최적화라고 그래요. 예. 검색 엔진 최적화를 줄여서 SEO, 그러니까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어떤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찾으려고 할 때 검색을 하잖아요.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키워드 검색했을 때 어떻게 하면 첫 페이지,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에 우리 컨텐츠가 나오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바로 검색 엔진에다가 최적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 검색 엔진의 상위 노출이라는 말과 이제 상통하기 때문에 SEO라는 이름을 붙이느니 그냥 이 노출로 가자. 이렇게 해서 붙인 이름이죠. 그러면 SEO 사실은 제가 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SEO를 조금 더 쉽게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 하세요? 혹시 채널?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유튜브 지금 전 세계에 거의 20억이 지금 쓰는 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월간이죠. 월간 이제 MAU라고 그러는데 월간 3천만이 쓰는 툴이거든요. 그러니 서로 자기 컨텐츠를 올려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유튜브가 공식 발표한 걸로 지금 1분에 400시간 정도의 분량의 신규 컨텐츠가 올라오거든요. 1분에 400시간이요? 뭐,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것도 있겠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냥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컨텐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영상이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 내게 보이게 할 수 있겠어요? 온라인은 쇼핑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내가 그 좋은 그 마켓을 만들어 놓고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많이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못하면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채널을 열심히 개설하고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어느 채널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못 알리면 어떻게 들어올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의 특성이 이 오프라인 그 매장하고는 다르게 내 채널 혹은 내 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샵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채널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못하면 결국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필요로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제 가게는 여기 있어요. 저희 매장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찾아오세요. 저희 채널은 여기 있어요. 일로 오세요라는 그 홍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부터라고 하시니까 그때 생각나는데 페이스북을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신데, 제가 썼던 부분이 원래 이제 영상은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쓰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채널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1, 2부고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은 홍보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올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제 그 파트는 이제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페이스북을 10년을 했으니까 페이스북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타깃 광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아이템이 있을 때 이거를 누가 필요로 할 것인지를 잘 연구를 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고른 다음에 거기 사람들한테만 보이게 한다는 게 타깃 광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사실은 이 제목만 보고 이거를 어느 분한테 추천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내는 어떤 기본 그 취지와 목적이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그 조회수 늘리고 뭐 해가지고 어떤 그 쉽게 하면 그 뭐죠? 구글의 광고. 광고 수익을 유튜브에 광고 수익을 나눠 먹어서 돈을 좀 더 벌어보자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아닙니다. 취지로 이 책을 보시면 좀 실망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책은 저희 같이 이렇게 개인 프리랜서가 됐든 개인 기업 혹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주변의 작은 기업들 이런 분들이 이 유튜브를 왜 안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윤아 씨도 뭐 좀 검색하고 싶을 때 지금 뭐 주로 네이버 가서 검색하세요? 유튜브 가서 검색하세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좀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옛날 증상이 아니에요. 그 예전 같았으면 거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거나 어떤 그 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네이버에 가가지고 검색을 시작하는 비율이 거의 70% 이상이었거든요. 맞아.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거의 60%대를 지금 넘어오는 통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게 네이버가 아니면 어디 가서 검색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유튜브로 가요. 특히 이제 10대 쪽이나 20대 쪽으로 갈수록 거의 열의 7 정도가 실제로 이게 유튜브를 자기 검색 채널에 1순위로 좀 쓰기 시작했다는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그동안 네이버 가서 뒤지던 이 흐름이 유튜브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동영상 콘텐츠를 이제 우선적으로 찾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를 파는데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요 라고 알리고 싶은데 그 검색이 네이버에서 안 이루어지고 유튜브로 넘어온다면 만약 그 채널에다가 우리 콘텐츠를 걸지 않으면
우리 서비스와 우리 아이템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이나 개인 기업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무시하거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주로 쓴 책이에요. 해시태그도 사실은 몇 개까지가 몇 개 아마 어떤 유튜브의 느낌으로? 해시태그가 최고 52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많이 그냥 다 채우고 예.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좀 탁탁탁 개별. 자, 그러니까 핵심은 네. 일단은 제목. 제목. 예, 제목에서부터 가장 이 컨텐츠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니까 제목을 붙였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목란에 가장 먼저 나오는 키워드, 네. 순. 이게 가장 그 컨텐츠 핵심 키워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잡으셔야 되고요. 너무 길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길면 이제 그 모바일에서는 뒷부분에서 잘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지 이게 제목을 쓰다가 말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네. 눈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쓸 수는 있으나, 뭐, 가능하면 한 30자 이내 정도로 이제 보통 30자 쓰라고 좀 이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해시태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설명문이에요. 아, 설명문이요? 예. 제목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디스크립션이라고 원어는. 네네네. 근데 우리말로는 설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2,500자까지 한글로. 5,000바이트. 2,5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우리 아, 네. 한글로. 그러면 2,500자 정도면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쓸 때 보통 한 사진 넣고 이미지 넣고 해가지고 쭉 썼을 때 한 A4로 한 2페이지 이상 3페이지 정도? 그 정도 분량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설명문에다가 이 컨텐츠는 뭐에 관한 컨텐츠입니다라고 잘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상위 세 줄. 상위 세 줄? 왜? 네네. 뭐냐면 그 유튜브 동영상 그 모바일로 봐도 그렇고 그 PC로 봐도 그렇고 네네. 이렇게 한 그 잠깐. 제목 밑에 핵심에 대한 얘기 한 두세 줄 나온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그 밑에는 다 더보기로 가버리잖아요. 네네. 더보기 눌러야만 나머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누르죠, 보통. 근데 더보기를 누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진짜.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이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싶고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맨 위 그 설명문에 두 줄 내지 세 줄 안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만약 어떤 영상이 이게 시리즈야. 요 영상 다음에 이 영상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판단되시면 그 이어지는 그 다음번 후속 예, 영상에 링크 있죠. 예, 올리면 그 공유 링크 있잖아요. 그 링크도 사실 그 두세 줄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검색 엔진이 인식을 하기에 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굳이 제목에다 이 키워드를 넣었을까? 또 이 영상하고 이게 얼마나 또 연관돼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길래 이걸 첫 줄에다 이렇게 올려놨을까? 네네. 이 올린 사람의 마음을 이 검색 엔진도 그대로 읽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2,500자까지 쓸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진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상위 세 줄 안에 넣어라. 상위 세 줄 안에 예, 넣어라. 그게 핵심입니다. 펜 만들기 영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 책을 보시면 네네. 그 펜 만들기 영상과 네. 세일즈를 유인하는 영상이 좀 다르다라고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펜 만들기 영상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 구독자를 일단 확보하는 영상 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그 제품 혹은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일단 눈길을 일단 끌어서 네네. 아 여기는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겠네 하는 그 마음을 줘서 다음에 또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니까 네. 아예 구독을 해버리자 라고 이제 유인하는 그런 영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 펜 만들기 그렇죠. 영상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소개를 받는 이 영상을 앞으로도 내가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펜 만들기 영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예. 맨 처음에 뭐 그렇죠. 유튜브를 초기 했을 구독자를 때? 얻어내는 그런 용도의 영상이라고 보면 되죠.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네. 약간 핫한, 아까도 해시태그였는데 핫한 해시태그나 아니면 요즘 좀 관심을 많이 쏠리는 몇 가지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해시태그는 남들이 쓰는 걸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 검색 횟수가 많지가 않더라도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한 어떤 추가, 그 보통 그 뭐 독특성 키워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친구들은 뭐 이름을 좀 붙이는데 네네. 예, 그 고유 키워드를 내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제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애널리틱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 뭐 유튜브 스튜디오를 말씀하시는 예, 건지? 예. 유튜브는 일단 채널에다가 내가 개설하고 네. 영상을 올리면
그 스튜디오. 네. 보통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도 하고, 그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네. 옛날 모드하고, 이제 최근 모드하고, 오. 그게 관리자 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드민 모드 쉽게 얘기하면. 거기 가보시면은, 여러 개 이제 동영상에 대한 모드, 뭐, 기능에 대한 모드 있는데, 거기 가보면, 분석이라는 예, 탭이 있어요. 분석이라는. 네. 그게 유튜브 애널리틱스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운영할 때 어떤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네. 뭐, 보는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을 도대체 몇 분까지 보다가 몇 분부터는 사람들이 꺼지기 시작하는지, 그 그래프로 다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그 트래픽 소스라는 그 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트래픽이랑 유입이거든요. 유입. 우리 그 유튜브 채널로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검색을 통해서 유입을 됐는지, 네. 아니면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재생 목록을 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탐색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느 한 영상을 열어봤는데 그 영상의 연관 영상, 추천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이렇게 보시면 꼭 그 PC에서는 그 오른쪽으로 보이고 모바일에서는 아래쪽으로 다음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추천 영상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채널을 운영하실 때 네. 검색을 타고 들어오는 건지, 탐색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재생 목록 타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공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잘 분석을 해보시면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주거든요. 유튜브가. 그래서 나는 이쪽 채널에서 강점이 있어. 그러면 그쪽 채널에 내 그 컨텐츠 노출 그 기회를 더 늘리거나 광고를 하더라도 그쪽 채널 위주로 광고를 하시는 게 좋죠. 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충고를 한마디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충고? 네. 제가 감히? 네, 혹시, 네.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갖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다못해 그러니까 광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주면 좋고요. 네. 또 그분들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얻어 가질 수 있으면 최선이기 때문에 네. 너무 하여튼 구독자 수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영상의 어떤 조회수에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정말 업삼아서 전업 삼아서 유튜버로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 뭐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 그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때는 너무 조회수 혹은 구독자 수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 한 18개의 어떤 실제 운영 사례를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네네. 그분들도 보면 독자 수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네. 조회수를 가지고 떴다고 하는 분도 안 계시고요. 네. 간혹 가다가 무려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300만을 조회수를 일으켰던 케이스도 있어요. 이 안에. 네. 근데 그거는 유튜브한테 잘 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다가 그냥 대박 로또 복권에 당첨을 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지 네.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좀 심취하지 마시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어떤 채널을 어떻게 찾고 공략을 해야만 내 콘텐츠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원리를 좀 공부를 좀 깊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다 했어요.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책 사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 책을 쭉 보시면 380페이지로 끝이 나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빡빡한 480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다 넣지 못한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세 챕터를 별도 이북으로 그냥 무료로 그냥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의 일부가 아니라 이 책에 담지 못한 원래 원고 세 챕터를 40페이지를 다시 이북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북부터 먼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고, 더 볼거리 좀 있겠다 싶으면, 이 본책을 사서 보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저자 최규민 대표님의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에 대한 신입 이윤아의 첫 북토크였습니다. 여러분, 베터니스 TV의 구독, 알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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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